먼저 이진우 단장님과 함께하는 부동산 스쿨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자, 다양한 부동산 투자처 중에 또 알짜 투자처들을 골라내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치를 잘 확인하는 팁, 또 오늘 단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예, 날씨도 아주 음산하고 날씨도 내일부터 많이 추워진다 하고요. 또 뭐 정부 대책도 지금 발표된 데서 시장은 숨을 고르고 있고 또 뭐 이 나라에 태어난 게 창피할 정도로 창피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아주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투자 꼭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부동산 가치 있는 부동산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황금성이 좋고 수익률 좋고 뭐 기타 강론들이 많겠죠. 그런데 총론적인 측면에서 오늘은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요거는 그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의 팀 굴든이란 교수가 인용한 자료고요. 전문가들이 인용을 많이 한 자료입니다. 부동산 가치 있는 부동산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어떤 조건을 갖추는 것이 가치 있는 부동산인가 하는 아주 유명한 인용된 자료고요. 자, 지구는 뾰족하다. 인구 분포도입니다. 일단 부동산 가치를 결정짓는 요소, 인구가 가장 큰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퀘스천 마크가 붙었죠.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짓는 요소에는 인구만이 존재하는가? 인구가 무조건 많다고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까요?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자, 지구는 야간빛 방출량, 즉 부동산 가치를 결정 요소는 인구 밀도만이 아니라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여기서 야간빛 방출량은 바로 경제력입니다. 아까 보셨던 지도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인구 분포도를 보시면 동남아시아, 중국, 유럽 쪽, 그다음에 미국 쪽의 동부 쪽, 서부 쪽 일부, 남부 아메리카의 그 동부 쪽 일부, 이런 지역이 지금 인구가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거로 분포도가 나오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빛 방출량하고 그게 동일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야간빛 방출량은 보시면 서울 일본 있는 요쪽, 그 다음에 상해, 중국의 일부 지역, 그 다음에 북유럽의 일부 지역, 미국 동부 쪽, 서부 쪽. 아까 들어갔던 지역들이 많이 빠졌죠. 이런 지역들이, 그러니까 인구가 모이는 지역 플러스 경제력이 모이는 지역. 이것은 야간빛 방출. 야간에 일을 많이 한다는 건 그게 서비스업이 됐든 생산활동을 하든 늘 불야성처럼 불이 켜있는 도시를 방출량을 조사한 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부동산, 밸류에이션은 인구 플러스 경제력이 모이는 지역.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수도권이 이거는 우리나라 야간빛 방출량을 지도로 나사에서 찍은 겁니다. 나사에서 찍은 거고요. 대전 쪽 일부, 경상도 부산 일부, 대구 쪽 일부, 그다음에 전라도 쪽 뭐 이쪽 조금 비치고 나머지 쪽은 야간에 빛을 많이 사용 안 하죠. 이런 지역들이 바로 가치 있는 부동산이라는 그 정의를 내린 그런 인용 자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치를 따질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명동이라고 하는 바로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입니다. 14년째 개별 공시지가 1위를 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구속된 우리 시청자 여성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화장품이죠. 리퍼블릭 코리아라는 네이처 리퍼블릭, 죄송합니다. 네이처 리퍼블릭이 요 땅이 51평인데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증금 50억에 월 2억 5천을 주고 있습니다. 왜 이 회사에서 네이처 리퍼블릭에선 이 비싼 보증금과 비싼 월세를 내고 여기 있을까요? 이 부동산 가치 있는 부동산입니다. 한번 생선 내역을 보겠습니다. 99년도에 경매를 받았습니다. 이 땅 소유주가 경매를 받았는데 이때 당시에 경매가가 제가 앞전 자료에 있습니다. 경매가가 51억 8천이었습니다. 경매 감정가가 51억 8천이었습니다. 근데 이 낙찰을 받을 때 41억 8천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99년도에 IMF 막 직후에 이 땅 51평을 41억 8천에 경매 받았을 때 그때 당시에 이 부동산은 비싼 부동산이었을까요? 싼 부동산이었을까요?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비싼 부동산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보시면
99년도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2,150만 원. 그러니까 평으로 따지면 곱하기 3.3058이니까 약 한 8천만 원 정도 되겠죠. 현재 공시지가는 한 2억 6천 정도 됩니다. 2억 7천이네요. 2억 7천 423만 원. 그래서 공시지가만 지금 100억이 오른 땅입니다. 이 땅은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이 땅에 가보면 지적도를 보면 이렇게 명동에 있는 충무로에 있는 요 코너 각지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인구가 모이고 경제력이 모인다? 지금 유커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관광지 쇼핑 제일 1순위가 어디입니까? 중구입니다. 중구, 명동 이쪽 전부 동대문 전부 다 인구가 모이고 경제력이 모이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회사에서는 여기에 이런 큰 건물을 하나 줘서 50억에 2억 5천을 월세를 내더라도 손해가 하나도 없죠. 이거는 자연 홍보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여기에 네이처 리퍼블릭이 입간판이 서 있는 겁니다. 가장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이 모이고 가장 소비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인 곳에 이런 입간판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광고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금액 훨씬 더 그 이상을 지불해도 이 회사에서는 절대 아까운 금액이 아닙니다. 그럼 이 금액은 떨어질까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에 고고도 미사일, 사드나 이런 것처럼 대중 정치적으로 경색이 돼갖고 일시적으로 주춤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한류 열풍이나 모든 거에 일본이나 동남아, 중국에서 들어온다면 일단 쇼핑 1순위는 무조건 중구입니다. 중구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강남도 있지만 중구가 현재까지는 1등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사람이 계속 모이는 지역이고 경제력이 계속 모인다는 지역이죠. 이 부동산의 가치는 굉장히 상승 더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지만 현재 공시지가가 한 140억가량 되고 해서 한 100억 정도 공시지가 상승을 했고요. 네이처 리퍼블릭 임대를 해갖고 있고 여기 제가 해운대 LCT를 넣었는데 이게 1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분양가였죠. 펜트하우스가 평당 한 7,300만 원에 분양이 됐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고 경제력이 쓸 수 있는 지역에는 부동산 가치는 계속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인용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계속 그런 거고요. 현재 시세 이게 여러분들이 땅 주인이면 땅 파시겠습니까? 안 파는데 감정협회에서 추상컨대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그럼 평당 한 10억에서 11억 평당입니다. 평당 10억에서 11억. 이게 올라갈까? 올라갈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GBC 센터 들어온 현대 삼성동 현대에서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그 땅을 서울시로부터 매입을 했죠. 현대차 그룹에서는 땅을 볼줄 몰라서 그 땅에 그렇게 비싼 가격을 줬을까요? 10조 5,500억을 준 이유가 뭘까요? 그때 당시에 감정협회나 일반 감정 쪽에서 추상컨대 그 땅의 가치는 약 3조에서 4조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그룹에서는 100년 대계를 본 거죠. 이 부동산의 가치는 이러한 시설을 넣어서 우리 이미지 메이킹에서 홍보를 하고 우리가 글로벌 사업을 할 때 만약에 여기 이 비싼 돈을 주더라도 우리가 잡을 수 있다면 이 가치는 금방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치를 할 것이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경제력이 생길 수 있는 지역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서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현재 삼성동 부지, 한전 부지를 매입했다고 그렇게 부동산학 쪽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